정 위원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현역이 그래도 많이 갈렸다. 30% 이상 나갔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결과론적인 부분이 보니까 앞부분엔 현역이 많이 갈리지 않다. 막판에 이제 현역이 텃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남이나 대구 뭐 이런 곳에서 좀 갈렸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에 이제 이 현역들이 확 갈리는 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어요. 기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트라테지인가 그걸 뭐 하여튼 좀 전략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냥 전략 차원이라고 볼 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어떤 교묘한 전략가는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좀 있거든요. 누가 있나요? 많이 있어요. 많이 제 있어요? 입으로 말하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게 아주 심오한 전략가들이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런 전략에서 나왔다면 아주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그 특검법에 반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표결할 때. 뭐 그 정도까지 계산이 됐다면 굉장히 훌륭한 비대위다. 고도의 칭찬해줄 만한 전략이다. 근데 지금 갈린 곳이 보면 우리한테 양지예요. 양지에서 맞아요. 갈렸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텃밭. 양지는 원래 뒤에 갑니다. 양지는. 그래서 그냥 우연히 난 맞았다고 봐요. 우연히 맞았다. 그렇게 막 저기한 전략가가 제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국회를 가면 우리 국민의힘도 좀 굉장히 이 고도의 좀 전략가가 필요하다. 국회 가시면 대변인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네. 대변인하면은 이게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좀 말 조심이 좀 안 돼서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예측해 봅니다. 대변인 하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1월 초부터 민생 토론회 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벌써 한 17번째 이제 지역을 다니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대통령 선거 개입이다. 중립 위반이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뭐냐 막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출입도 하셨었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근데 지금 막 퍼주기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가는 내용인데. 공약. 이제 그 발표하는 정책이 공약이다. 사실상의 공약이다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더 심하지 않았나요? 막 선거 앞두고 막 일주일인가 열흘 앞두고 막 엄청나게 수백억 수천억 막 내 기억에 코로나 막 그때 엄청 이렇게 퍼주기 했던 걸로 내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랑 이런 거는 그때는 기억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제가 뭐 하여튼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엄청나게 퍼주기를 했던 걸로 내 기억합니다. 그때 막 원통했거든요, 사실. 원통하셨어요? 왜냐면 그거가 영향력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4년 전 선거 때도 그랬어요. 저 그때 떨어졌으니까. 그때도 바로 얼마 두고서 그것도 돈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많이 퍼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그 후보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지금 간담회에서 막 그렇게 퍼주기 했다는 얘기는 난 지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정확히 읽지는 못했어요. 이런 거는 있어요. 가령 가장 최근에 간 게 경기 광명인데 거기에는 3실장이 모두 대통령이랑 같이 가서 배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하다. 이유는 안보실장까지 굳이 민생 토론회에 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관계부처 관련 있는 부처 장차관 관련 있는 부처의 수석 비서관 뭐 이 정도 배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뭐 기업체 다녀보시면 나중에 오너가 움직이면 뭐 경영실장도 가는데 마케팅 팀장도 가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가요.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하나 짚고 가면 그런 문제인데 광명에도 군부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군부대 없는 데가 없죠. 다 있고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분명히 필요가 있으니까 갔을 거예요. 분명히 필요가 있으니까 갔을 거고 뭔가 안보실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갑니다. 실장이.
예. 이부가 없으면 사실은 양해를 구하고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이 대통령 선거 국면의 대통령의 그 외부 활동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보면 선거 국면에 어쨌든 뭐 어느 지역을 가도 거기는 격전지라 갔다. 뭐 어느 지역을 가면 또 여기는 뭐 텃밭 따지기라 갔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아무 데도 안 움직이고 있느냐. 또 이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또 간 게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냐 또 그것도 그렇고.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은 사실은 좀 되더라고요. 저도 이 질문 드려야지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민주당 공천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공천이요? 저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아니 근데 이제 평가? 예. 왜냐면은 너무 고맙죠, 저는. 근데 민주당도 시스템 민주당 공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또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잘해서도 올라가는데 네. 거기다가 또 이렇게 부채질 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못해서 반사이익을 그럼요. 얻는다. 지금 네. 아까 홍영표 우리 의원도 저기 했지 또 김영주 의원도 예. 그 훌륭한 분이 또 우리 당으로 또 오셨죠. 예. 영등포 갑으로. 그 얼마나 참 분위기가 우리 당으로는 좋죠. 우리 당이 옛날에 잘못됐을 때 민주당으로 많이 가셨어요. 옛날에 막 독수리 가셨죠? 오영재 해가지고 뭐 5명이 가시고 그랬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당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 당 사람 그렇죠. 민주당 간 거는 있나요? 나는 지금 없죠. 못 봤거든요. 예. 근데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도 있네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두 분이 지역에서 당선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공천에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례로 보일 수 있는데 또 약간 한편으로 보면 근데 이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뭐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번 기회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대한 불만들은 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가성비가 높냐, 효율성이 높냐, 경쟁력. 이걸 따져야죠. 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 중에 이제 어떤 본인의 경쟁력이라는 걸 많이 키워야죠. 4년 동안 엄청나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번에 다 공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의 전략이라든가 네. 이런 측면에서 큰 그림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은 안타깝죠.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이 당이 100%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뭔가 반대급부로 네. 무언가 정부에서 네. 이분들의 역할을 또 챙겨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른 좀 왜냐하면 눈물 나지 않도록 서운해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뭐 이분에 적합하게 예를 들어서 뭐 또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국회 비서실장도 있고 아니 많잖아요. 여당은 어쨌든 많아요. 자리가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쪽에 또 공헌할 수 있도록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영주 의원 같은 분 오셔서 이제 어쨌든 조금 더 당분이 좋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분 노동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랑 상당히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학적 결합이 조금. 로마 가면 또 로마의 길을 가야 돼. 로마법에 따라야 돼. 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송 기자님? 아니, 근데 정책은 기조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소신 위에 네. 당의 또 이 당의 전략과 당의 정책 같은 거가 있으면 따라야 되는 게 또 의원의 의무예요. 네, 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의원 개인의 것도 있지만 당의 소속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당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조홍천 의원은 진짜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국민의힘 사람이에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비서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뼛속부터 국민의힘이에요. 아니 누가 그걸 부인합니까? 그러나 민주당 가서 정말 적응도 잘하시고 물론 결국은 민주당에서 나오셨지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니 개선까지 하셨으면 굉장하신 거죠. 아니 그래서 조홍천 의원이 그 민주당에서 공천 이제 인재 영입하려고 갔을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누가 봐도 이쪽인데 나를 왜 영입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우 쪽으로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 이래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핑계죠. 그렇게 이제 논리를 내는데 어찌됐든 우리 또 응천이 형이 또 네. 원래는 완전히 우리 쪽이거든요. 그런 분들 많고 우리 당에서도 또 민주당 쪽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다 양당이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 공천은 잘하고 있다. 이번 공천은 내가 잘하고 있다. 개인적인 것들 떠나서 전직 기자로서 얘기하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보죠.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 대표들이 유세 현장을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에 언제쯤 그 오시는 시간은 걸로. 모르고요. 예.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네,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전화. 그러세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저희가 다시 한번 네. 모시고 얘기를 좀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서울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